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급하게 하면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된다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학생들 코칭하다 보면은 그냥 하면은 무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어떤 특정 이제 고집 같은 걸 만든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개인 상담을 한다거나 지금까지 진짜 코딩 교육을 수천 명을 하면서 그런 유형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코딩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 이유나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학생들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힘들 때 멘탈이 좀 자주 나가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새벽에 이제 그 수업이 좀 길어져 가지고 이제 새벽까지 갔는데 이제 새벽에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심각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긴장감을 들었는데 이제 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거를 더 올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열심히 잘 따라오시거나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면은 이게 더 올인해서 더 높은 스택을 올리고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이쪽으로 가시겠다. 그러니까 좀 더 진지하게 이제 아예 정말 공부 빡세게 해가지고 확실히 딱 들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기초에서 못 쫓아오시니까 걱정이 되신 거죠. 내가 시간 때문에 이런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시간은 문제가 없어요.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이제 직장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퇴근한 다음에 하루에 뭐 3시간 이상 투자하고 주말에는 쭉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으셨어요. 그래서 시간도 들어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간이나 지금 회사 상황 탓 이런 거를 좀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은 그것만 보고 얘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레벨 테스트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코딩을 하게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과제를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가 수반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의 원인은 그런 거였어요. 공부를 먼저 숙지를 한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레벨 테스트를 하고서 느낀 게 이것저것 이렇게 그 대화식으로 특정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떤 학생이 있다. 여기서 이 학생은 또는 A 또는 B를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A의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고 B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전개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아라. 제가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초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석을 제가 원격으로 그분 컴퓨터에다가 주석을 쓰고 이렇게 짜보라고 하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게 짜내려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용법 숙지가 안 된 케이스였어. 그래서 요 사용법, 그러니까 기술마다 이게 문법이 있잖아요. 문법 숙지가 전혀 안 된 상태. 근데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될 것이다 또는 타인에 대한 비교. 제가 항상 팀노버 올 때 타인이랑 비교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타인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무난하게 쭉쭉 가는데 왜 나는 못 가지? 이런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숙지를 하고 갔고 본인은 숙지를 안 하고 갔다. 근데 지금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프로세스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원격으로 보면서 사용법을 다시 알려주고 그대로 이제 그거 잊지 말라고 하고 저 그런 경우에는 되게 까칠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분한테도 좀 인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되게 세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되게 세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거다. 이게 VOD로 다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도와준 사람들이 거의 일주일 내내 상주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다못해 그 사람, 그 도우미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제가 새벽에 깨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진짜 하다못해 진짜 비대면 톡방에 물어보기라도 하거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제가 깨어있으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답변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제가 새벽에 그때 그 새벽에 1대1로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나는 수단과 방법이 별로 가리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진짜 힘들다고 하거나 요청을 하면은 그걸 외면한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살면서 참 힘든 게 많았던 사람이고. 그래 버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또 해결되고 짜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상황 때문이라고 탓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했던 부분에서 너무 급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남들 이렇게 갈 때 못 쫓아간 거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 보면은 나는 뭐 가난하니까 절대 성공을 못 할 거야. 뭐 나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정말 뭘 하든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과외를 이렇게 되게 예전에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서 부잣집을 좀 많이 갔어요. 청담동이랑 뭐 그 타워팰리스 쪽도 많이 갔었고, 이번에 타워팰리스 또 강남에 돈 엄청 올랐다 그래서 더 부자 되셨겠다. 근데 그런 분들을 좀 그런 집안의 이제 그 자녀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이렇게 정말 많이 보면요,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해요.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쉽게 인생 사는 사람들은 그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집안의 배경 되고 돈 좀 많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자식을 더 잘 키우고 싶지. 그냥 너는 우리 집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뭐 그냥 백수로 살면서 놀아라, 이런 집안이 몇 개나 되겠어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나 같으면 더 잘 키우겠다. 내가 자식을, 내 돈이 많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욕심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런 집안들 같은 경우 뭐 집안이 다 명문대다 막 이러면은 막 어떤 사람 심한 경우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는데 리플리 증후군이 돼서 공부를 얘만 못 해가지고 이제 명문대 못 가니까 이제 그게 아주 트라우마랑 아주 강한 리플리 증후군이 생겨버려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고, 그래서 가상의 현실을 자기가 믿어버리는, 자기가 마치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믿어버리는, 그래서 그 OT 같은 데도 참석하고 신입생 인척하고 막 돌아다니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또 집안에 돈이 없지도 않아요, 보면. 이게 이런 걸로 자기 합리화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객이 전도되죠. 사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 결국에는 내 노력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난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 내가 코딩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정말 부잣집이에요. 돈 내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그 집은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그냥 애가 그냥 대충대충 해. 안 늘어요, 절대. 오히려 뭐 그냥 되게 평범하고 막 고졸이고 막 돈도 없고 막 이런 친구들 중에 정말 그 코딩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잘 사는 애들 많거든요. 그렇게 해도 뭐 엄청난 부자는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웬만한 진짜 유니콘급의 이런 그런 스타트업들 막 그런 데 보면 카카오톡도 한 15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IT 업체들이 정말 오래된 IT 업체들이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9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서 좋은 기회를 잡는다면 그 얼마든지 창업 같은 거 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가치를 퍼센테이지로 높일 수가 있어요. 제가 퍼센테이지라고 표현한 건 예를 들어서 매출의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자기가 이게 틀을 만들어야지. 뭔가를 하더라도 뭔가 뭐 지분을 몇 퍼센트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그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면 퍼센테이로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는 있죠, 확실히. 그냥 월급 그냥 평범하게 받으면서 월급만으로 생활한다, 그거는 진짜 생활이지. 근데 그 이상 부자가 된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급한 거야. 뭐 내일 당장 부자가 되고 이런 거, 뭐 로또 이런 거 당첨되는 거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물론 제가 막 부자나 그런 건 아니지만 코딩이 정말 못하는 친구가 어떤 특정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엄청나게 잘해지는 걸 보면 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렇게 축적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너무 급하게 그리고 어떤 무언가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데 그런 거 가지고 막 감정이입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지 않을 그런 어떤 촉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고 아쉬운 일이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20대 있잖아요. 20대 아이씨 벌레 있네. 20대의 삶이 여러분들 그 30대, 40대 때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집중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장 최고의 피지컬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일단은 20대. 그리고 10대도 공부하기 참 좋고. 근데 20대가 가장 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그때 만든 습관이 이제 40대까지 가는 그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좀 너무 워커홀릭으로 20대 살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겪었던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제 병역 특례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도 그렇고, 모두 반대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저희 아버지가 직업군인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런 걸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직업군인 출신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사회로 나왔을 때, 군대랑 이제 사회의 차이가 뭐냐면, 군대는 그 정말 잘하든 못하든 나라에서 그러니까 기업인들이나 여러분들이 낸 소득세 이런 것들 있죠. 재산세 이런 걸로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월급이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무원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윤을 추구하고 매출을 일으켜야 하는 기업들의 프로세스와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굳이 군인들만 그러지 않고 공무원도 욕 많이 먹죠. 그런 것처럼 좀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엄청 잘해서 성과를 내고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회사에서 정말 고연봉이 된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매출이 더 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좋은 인재로 꼽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과 실제 시장에 대한 어떤 실질적 물음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런 감각을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다면 저는 그걸 유지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훈련소 가기 전에 가고서도 확신을 했고요. 그 군대 같은 경우는 뭐 발걸음조차 왼발 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뭐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갈 때도 딴 생각하면 안 돼. 군가부를 해.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개인의 창의력이 되게 중요해지기 힘든 구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훈련소 때 참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예상은 했었고요. 왜냐면 아버지가 직업군인 출신이었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들을 집안의 자식들한테 하는 경우를 좀 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렇다고 해서 되게 나쁜 분은 아니신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직업적 특성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DP에서 제가 보는 것보다 더 했대요.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엄청 많이 때리고 그러니까 맞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직업군인 하시는 분이라 맞지는 않았지만 그 다른 뭐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맞는 거 보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투자하는 게 정말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사실 대학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근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실무자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도 충분히 회사 들어가는 케이스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잘해 심지어. 그리고 대학은 나중에 천천히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대학을 가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대학은 선택을 하긴 했는데 역시나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랑 지금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 결국에는 IT 업계는 실력이었던 거죠. 특히나 개발자는. 근데 이런 생각에 저는 수능 때는 그렇게 빡세게 이렇게 안 했는데
병특 준비는 빡세게 했어요. 그래서 병역특례가, 왜냐면은 내가 대학을 지금 아무 목표 없이 들어가는 것보다 열심히 준비해서 병특이 되는 게, 결국에는 대학도 4년, 병역특례는 2년 10개월. 그러니까 2년 10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똑똑한 판단이다라고 생각했고, 실제 아니나 다를까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됐죠. 전 됐어요. 심지어 엄마랑도 엄청 싸우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저랑 싸우면 아 군대 나가 이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가족들은 항상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저한테 그렇게 한 것들. 그러니까 제가 맞았던 거죠. 왜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경력이 더 빨리 쌓였고, 그래서 전 20살 때부터 쭉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력이 이제 30살이 될 때쯤에, 제가 30살이 될 때쯤에 거의 IT 업계에서 10년 가까이 이제 이 현업을 본 거거든요. 근데 보통 30살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보다 더한 친구도 있긴 있었어요. 아예 10대 때 회사 들어간 그런 친구는 진짜 거의 없고, 어쨌든 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30살 때 팀노바를 창업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잘하니까, IT 업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오랫동안 공부해온 것도, 학생에 대한 이해도 높았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은 현업에 가는 친구들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잘 알아서 이거를 제대로 전개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저 병역특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병역특례 군생활 하는 중에도 정말 열심히 살았고, 왜냐면 100만원 정도밖에 안 줬어요. 처음에 회사 들어가서 1년 한 2개월 일했는데, 그 회사에서. 근데 뭐 군인이니까 우리나라의 군인에 대한 처우가 딱 그 정도인 거죠. 근데 저야 뭐 일하고 뭐 그 정도 받고 경력 쌓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실제 이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적게 받았을 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이게 막 고생해라 이게 아니고, 정말 고생해라 하면서 이게 비꼬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했는데, 물론 이제 병역특례가 IT 쪽만 좀 괜찮은 편이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오히려 훈련소가 편하다고 할 정도로 돌아가서 일하기 싫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그 친구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막 프레스 찍고, 막 프레스기인가 막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찍으면 막 손 같은 것도 이렇게 막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친 친구도 봤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안 하길 잘했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런 판단은 제가 한 거고, 제가 그게 된다고 믿었던 거고, 나머지는 다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내가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똥꼬집 부리면 정말 위험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흥분하거나 뭐 이런 뭔가 하나에 강하게 꽂혀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어느 날 카페 같은 데 가서 조용히 혼자 책 같은 거 읽듯이 조용히 생각을 해보라고. 어떤 뭔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조용히 생각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좀 볼 수 있다. 이제 아까 코딩이 안 돼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친구도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법 숙지에 문제가 됐는데, 사용법 숙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막 이걸 응용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알려줘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뭐 상담을 한 번만 받은 친구가 아니고 2번, 3번 이렇게 받은 친구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멘탈이 나갔다 막 그런 부분에서의 상담만 해줬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상해서 제가 그냥 코드를 짜보라고 한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저도 많이 피곤하죠. 일이 끝나고 막 새벽 한 2시까지 봐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땐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역시나 그러니까 사용법 숙지하니까 또 금방 잘 짜더라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또 열심히 멘탈 잡고 하시는데, 이런 거 보면은 참 이런 게 참,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외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결과로 얘기하고 있다. 나를 제발 신뢰해달라. 나를 믿어달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팀노바의 교육 방식은 이런 뭔가
제가 살아온 삶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해요. 너 정도 스펙이나 너 정도는 안 된다. 왜냐면 병역특례는 명문대 애들이 많이 가고 뭐 경력 많은 애들이 많이 가는데 제가 그 당시에 경력이 한 2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잘 보면 잘 모르는 것들이 떠들어.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모르는 애들인데 떠들어. 죽이고 싶어 진짜. 그런 때는 정말 내 인생을 그 사람들이 조져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30살의 경력이 10년 정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가 학생들을 책임지고 가르칩니까? 한 10년, 한 분야에서 10년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6년, 7년도 잘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는 뭘 해야 누군가 가르쳐도 진짜 막 기깔나게 가르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 결과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죠. 뭐 최근에도 사실 저희가 또 너무 좋은 결과로 또 한 친구를 또 보내가지고 저번 주에도 한 친구가 또 갔는데 그 친구는 한 4,500 정도로 갔거든요. 이 친구는 비전공자고 되게 평범한 친구였어요. 처음 오기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그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어떤 특정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그냥 멘탈만 잘 잡으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한 2,000명 이상은 본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17년 동안 쌓아놓은 그런 내공이 있을 텐데 가끔은 내가 이게 문제라고 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는 이게 맞는 것 같다며. 근데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렇게 단순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되게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정확하게 볼 때도 있어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문제라서 해보면 이게 고쳐지는 뭐 이런 게 케이스도 많아서 그런 점 때문에 저를 신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가는 걸 많이 보여주니까 보면 어떤 친구들 보면 저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졸업해서도 되게 잘 살아요. 왜냐면 제가 단순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고 본인들이 느껴요. 내가 만약에 말한 게 틀렸으면 졸업 이후에 뭔가 저를 되게 원망하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 최근에 이렇게 영상 스트리밍으로 이제 온 친구들 보면 제가 한 말들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막 6년 졸업한 지 5년 6년 지났는데도 오고 그러겠죠? 씨 말을 겁나 전에. 아무튼 저는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목표로 한 거, 인간의 가능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제가 가장 이 유튜브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기초 레벨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상 알고 나면 그 정도의 어려운 공부는 아닌데, 마치 이게 엄청난 재능이 있어야만 기초 레벨을 벗어날 수 있고, 뭐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나중에 진짜 잘해져 보면 그렇게 코딩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구조 설계나 의사결정이나 판단들이 더 어려운 거지 코딩은 너무 뻔해요. 사실 API 잘 갖다 쓰고 스트링 제어들 잘하고 구조만 좀 잘 잡고 뭐 거기다 기능만 또 붙여 넣으면 애지간하면 요새 개발 다 되거든요. 검색 좀 잘하고 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유지 보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 설계적인 것들 오히려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의사결정이죠.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개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 경험도 많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에서 재능의 차이가 오히려 나와요. 오히려 제가 보는 진짜 개발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진짜 고렙이 되고 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기 전에 모르는 영역이에요.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단순히 코딩에만 집착하게 되는 수준에서 그냥 서울대 입구역 보면 고시촌 있잖아요. 고시 낭인들이라 그러거든요. 10년 정도 계속 10년 정도 계속 고시 떨어져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고시 낭인들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고시 낭인 지금 모르겠다. 저 때는 이제 사법고시가 그때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되게 많이 봤는데 거기서 고시 낭인처럼 되는 거죠. 코딩 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수준에서 그냥 머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고 싶으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 근데 저는 신뢰하셔도 되는 게 저는 결과로 얘기하잖아요. 막 교육청에 이런 거 막 교육청에서 사실 우리만큼
그렇게 많은 서류를 요구한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학원들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왜냐면 그런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기준이 없는 건데 우리만 되게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열등감에 대한 민원이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연봉계약서나 막 이런 거 보여달라 해가지고 당사자한테 전화하고 막 공무원이 진짜 별 난리를 쳤어요. 저 사실 이거 진짜 민원을 우리가 넣으려고 했었어요. 사실 너무 화가 나서. 이거는 기준도 없는 거고, 제가 그래서 그 기준 알려달라 그랬거든요, 그 법령이랑.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당사자 확인 있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한테만 그 이상의 확인을 원한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막 그래도 당당하게 우리는 인증을 다 했잖아요. 이제 회사 잘 들어간 거, 당사자 증언, 그리고 회사 이제 그 계약서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친구는 원천징수도 보여준 친구도 있고. 사실은 너무 공무원이 너무 같죠? 그러니까 확정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공무원분 말을 들어보면 뭐 강남에 이런 사례들이 좀 있대요.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그렇게 하던 습관 그대로 와서 그냥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남엔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취업 내역을 인정하는 경우는 우리밖에 없을 거거든요. 대부분 강남의 강사들은 보통 그런 거 아닐까? 뭐지? 얘네 서울대 갔어요. 요 정도가 끝이잖아. 그런 보통 강남에 있는 그런 학원들 강사는. 근데 우리한테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선을 넘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런 비굴한 상황에서 인증을 할 걸 다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할 테니까, 진짜 있어야 될 거 기준 안 바뀌게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투머치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졸업생들의 협조하에. 그런 걸로 참 인증을 하면서도 항상 고연봉으로 가고 있잖아요. 말장난으로 애들 보낸 거 아니고 진짜 고졸들, 평범한 친구들 막 보면은 막 말장난을 막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장난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만 똑똑하거나 그리고 필요한 노력들만 잘한다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결과예요. 4,500, 5,000이라고 하는 결과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결과기는 한데, 문제는 그런 의사결정들이 팀노바 수준으로 올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죠. 근데 진짜 엄청 높은 연봉이고, 그래서 요새 경력자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자분들도 제가 이제 많이 물어봐요. 수업 때는 이제 실제 이제 경력자분들 뭐 연봉도 물어볼 때도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이제 뭐 말해도 상관없는 선에서, 말해도 그 공유해도 상관없는 선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뭐 예전 직장이라든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연봉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해보면 아직도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1년차 개발자분들부터 한 4년차, 5년차 많이 오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치가 않고 되게 신기한 반응이에요. 대부분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 근데 실제로 이제 아마 접해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을 지금 기찬 팀장도 이제 제 제자죠. 2기 제자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실제로 뽑는 게 웬만한 어설픈 사람들보다 훨씬 나으니까. 기차 팀장 일 잘하고 다 잘해요, 일. 근데 기존에 뽑았던 친구들도 일 잘한 친구도, 그러니까 그냥 어설픈 사람 뽑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대부분. 근데 팀노바 출신이면은 대부분 다 괜찮아요.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비하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든 안 할 이유를 찾지 말고, 그런 거에 머리 쓸 바에는 차라리 천천히 사용법 숙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용법 숙지라는 게 일반인들이 잘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발하면 문서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일단 한번 소개 정도는 읽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어렵게 써 있어. 어렵게 써 있으니까 쉽게 가려고 뭐 블로그 검색을 하는 거죠. 근데 블로그 검색들은 되게 추상화돼서 쓴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명확하게 쓰지 않아.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 보면 블로그 자료들이 좋은 자료들도 많아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것도 많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렙이 되면 결국에는 공식 홈페이지 메인 문서를 보고 그냥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도 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면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천천히 보면 되는데,
그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써놓은 단순한 문서들을 보려고 하지만 운이 좋으면 그런 문서가 있겠지만, 근데 그런 문서가 계속 있는 영역은 거의 기초 레벨밖에 없어요. 근데 기초 레벨은 또 졸라 웃긴 게 친절하게는 써있지만 좀 이상하게 써있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저는 이게 블로그 자료 같은 거 볼 때 의심하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아, 기초 레벨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다. 왜냐면 학원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냥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 자료까지 다 섞이는 거야. 반대로 또 보면 수준 있게 쓰는 사람들 보면, 그 수준 있게 쓰는 사람들은 또 막 뭐지, 한자어 같은 거 섞어서 막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용어들 쓰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니까 또 인기가 없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좀 알고 이렇게 가면은 좋은데,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많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많이 보고, 그러니까 코딩을 그냥 짜지 마시고 일단 먼저 보세요. 보신 다음에 코딩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시는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써, 다들. 그러니까 아주 기초 레벨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문법적인 거였는데 그런 거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학생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고, 여기서 이제 재능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아무튼 그 본인들이 이제 초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고, 어려운 대신에 충분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다. 한국어 진짜 어려운 언어인데 누구나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한국어 습득이 쉽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어 완벽하게 하시죠? 그 정도 지능이면 누구나 해요. 한국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코딩은 하나 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 습관과 유사성이 많은 언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언어 하나 하는 것보다는 덜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제 말 믿으시고 그냥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아쉬워요. 이런 거 보면.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